여러분, 혹시 최근에 약속을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가 전혀 기억나지 않았던 적은요.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깜빡임이 치매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과 조기 발견이 주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매 가족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나 자신에 대한 대비는 미흡합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 잡으면 치료가 쉽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 단순히 건망증일까 아니면 치매의 신호일까 하는 의문이지요. 친구들끼리 모여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어제 약을 먹었는지 헷갈려서 또 먹었더니 하루치 약을 2번이나 먹었지. 어제 분명히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 내가 전혀 기억이 안 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웃어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억 저하가 나이 탓만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한다면 중요한 사건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기억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가장 큰 차이는 기억이 되살아나느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이라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하고 잊었다가도 누가 국에 두부 넣은 거 기억 안 나세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떠올립니다. 반면 치매 초기에는 힌트를 줘도 기억이 잘 돌아오지 않고 아예 그 경험 자체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년 전부터 뇌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생활 속 작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단순히 건망증으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72세의 김두식 님은 모임 약속을 자꾸 잊어 핀잔을 먹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연세가 들어서 그럴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본 결과 초기 증상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로 지금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만약 몇 년 더 미뤘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는 조기 발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하지요.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약속을 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자주 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 적이 있다. 집안에 익숙한 물건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다. 며칠 전 대화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드물게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잦은 빈도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조기 발견만 된다면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건망증인지 치매의 신호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나의 탓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신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의 큰 희망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누구나 병원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치매일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시간이 없거나 비용이 부담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스스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며칠 전에 나눈 대화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한 뒤 잊어버려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 잊어버려 당황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까? 잘 알던 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맨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 중 두세 가지 이상에서 그런 적 있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한 번쯤 전문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망증은 맞다 하고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힌트를 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본인이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를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빨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치매는 조기 발견이 곧 치료이자 관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현실을 함께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 환자는 약 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만 65살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이지요.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곧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도 치매로 고생하는 분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매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또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하는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도 집에서 비슷하게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단어 3개를 말씀드릴게요. 사과, 연필, 버스.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뒤에 제가 다시 물어보면 대답해 보세요. 이런 단어 기억력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치매 자가 검사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간과 장소 감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시계를 보지 않고 대답해 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뇌의 기능을 직접 체크할 수 있지요. 물건 이름 맞히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뭐죠? 하고 말해보는 겁니다. 평소 익숙한 물건인데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인지 기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검사를 혼자서 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검사도 있으니 비용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피해야 할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첫걸음은 오늘처럼 스스로 확인해 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며칠 전 대화를 기억 못한 적이 많았는데 혹시 치매일까? 이런 걱정이 스치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만의 걱정에 머무르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74팍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늘 부지런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깜빡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처음엔 연세가 있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손주 이름을 헷갈려 하시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먼저 간단한 선별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흔히 KMMS이라고 불리는 인지 기능 검사인데 날짜, 장소, 단어 기억, 간단한 계산 등을 통해 현재 뇌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박 할머니도 이 검사를 받으셨지요. 검사 결과 정상 범위보다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인지 저하가 보이니 병원에 가서 더 정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 박 할머니는 대학병원 신경과로 가서 신경인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집중력, 언어 능력, 기억력, 실행 능력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시간이 2~3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꼼꼼히 진행되지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뇌 MRI 같은 영상 촬영을 통해 다른 원인,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갑상선 질환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에 정확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가 진단은 시작일 뿐 확진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 스스로 불안해하며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원인이 다른 질환으로 밝혀져 치료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치매로 진단받는 노인 가운데 약 10%는 사실상 다른 원인, 질환 때문에 인지 저하를 겪던 경우라고 합니다. 즉,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증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안심이 됩니다. 박 할머니도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밭일도 조금씩 하고 손주들과 산책도 하시며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마음이 놓이고
할머니 본인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깜깜한 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가진단에서 걱정되는 신호가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간단한 검사와 상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지역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확인하고 관리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손을 잡으세요. 그 순간부터 이미 치매와의 싸움에서 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드린 말씀들을 따라오시면서 혹시 나도 혹은 내 가족도 치매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잠시 불안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곧 희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8살의 이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장기도 두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기판 위에서 말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수를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농담처럼 이제 머리가 굳으셨네 하며 웃었지만 본인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그냥 웃어넘기고 몇 년을 더 지났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생활 습관을 바꾸며 꾸준히 관리한 결과 지금은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바둑과 장기를 두며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병원에 다녀오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긴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치매는 늦게 발견할수록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빨리 알수록 치료와 관리 방법이 다양해지고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집니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에 진단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로 증상의 진행을 늦추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 기억 훈련, 운동, 영양관리 같은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과정이지요. 조기에 발견하면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를 미리 정리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게 알게 되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에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도 약속을 종종 잊어버려도 그 순간 괜찮겠지 하고 덮어두지 마세요. 오늘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확인은 두려움을 줄이고 모름은 두려움을 키운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채로 방치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만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자가 진단 질문 몇 가지, 그리고 치매의 신호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점검이 내일의 큰 희망이 됩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켜내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족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돌봄에 지쳐서 웃을 힘조차 없어요. 이런 마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지칠 수 있고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 가운데 첫째는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본다고 해서 가족이 자신만의 식사 시간을 거르거나 잠을 줄이고 운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장기전입니다. 환자를 잘 돌보려면 우선 돌보는 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돌봄을 혼자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만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과제입니다. 형제, 친척, 이웃, 그리고 지역 치매 안심센터와 같은 공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잠시라도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나 주간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가족은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치매 가족 모임에 참여해 같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간단한 집안일, 꽃에 물 주기, 손주와 그림 그리기 같은 작은 활동은 환자에게 자존감을 주고 가족에게도 웃음을 줍니다. 돌봄은 잃어버린 것을 세는 일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는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환자와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또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간다면 이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동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돌봄은 누군가를 위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또 하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삶의 리듬을 지켜내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